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온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명문 대학들이 흔히 도서관이나 빌딩에 그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요새 이런 이름들이 하나둘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버지니아주 한 법과대학에 붙어있던 이름이 또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을 두고 일어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캘린더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2월 달이 Black History Month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계기로 이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버지니아주에 있는 University of Richmond 이제 대학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그 안에 이제 법과 대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이름이 T.C. Williams School of Law였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T.C. 윌리엄스를 빼고 이제는 그냥 University of Richmond School of Law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하. 근데 그 이유가 이 T.C.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 노예 제도를 지지했고 또 노예를 사고 파는데 가담한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 대학 방침에 의해서 보드 멤버가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가 된 내용인데 이 학교 측에서는 어떤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이런 노예 거래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대학 빌딩이나 프로그램 또 교수직 이름으로 사용이 금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 T.C.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물론 유니버시티 오브 리치먼드 졸업생이고요. 대학 초창기부터 최고 기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 그때 리치먼드 지역에서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고요. 이 커다란 담배 회사를 소유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사망하시고 그분의 가족들이 법대에 그때 당시 2만 5천 달러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 정부 기록을 보면 이 T.C. 윌리엄스 이분이 그 사업체 안에서 25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노예를 부리면서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개인 세금 기록에도 3명의 노예를 거느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물급 기부자 이제 어떻게 고손자가 되나요? Great Grandson이면 이 고손자겠죠. 네. 이 사람 이름이 로버트 C. 스미스인데 이 사람도 이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이제 예전 할아버지 이름이 빠진 데 대해서 대학 측에 아주 신랄한 비난을 했고요. 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대학에 기여한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특히 대학 측을 뭐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 처사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때 당시 19세기 당시 냈던 2만 5천 달러가 오늘날 36억 달러랍니다. 가치가. 네. 그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학교 측에 보낸 소환이요. 굉장히 심하게 대학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전원을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 장장 5페이지에 달하는 긴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대학 측의 그 케빈 헬럭 총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을 변경하기로 한 학교 측의 결정은 정말 수치스럽다. 그래서 이 총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카펫 아래로 다 덮어버리는 비열한 쪽제비라고 부른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36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 T.C. 윌리엄스 그 할아버지와 또 그 3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은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에서 모두 싸웠다고 하면서 이들은 남부 지역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최고 임무를 수행한 그 영웅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그 남북 전쟁에서 남군은 노예 제도를 방어하고 지속을 주장하던 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두고 이제 대학 측은 그 입을 다물었는데 이 총장은 그래도 대학이 결정한 것은 잘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이름을 바꾸는 일이 요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죠. 네. 이런 비슷한 이 제임스 메디슨 유니버시티에서도 남군 리더 이름을 딴 세계 빌딩 이름을 바꾸었고 여기 이곳에 있는 칼텍도 인종 우수주의를 부르짖던 사람 이름을 딴 빌딩을 바꾸었고요. 조지타운 유니버시티도 전 총장이었던 2명의 예수교 목회자들을 이름을 바꿨는데 이분들은 그때 당시 학교 빚을 갚느라고 노예를 팔아치웠다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중에 빌딩 하나는 그때 팔렸던 노예 아이작 호킨스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니버시티 오브 리치먼트는 뭐 지금까지 총 6명의 이름을 변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4천여 명이 다니는 재학하는 조그만 사립대학인데요. 이 빌딩 이름을 바꾸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그 노예 제도에 묶여 있는 이런 역사,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없애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2021년 3월에 그 중에 빌딩 캠퍼스 2개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이 2개는 바꾸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두 이름이 뭐냐면 로버트 라일랜드 목사 이름이고요. 네. 또 하나는 더글러스 소더 프리먼인데, 이 라일랜드 목사는 초기 학장이었고요. 노예를 물론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프리먼 씨는 저널리스트이면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다른 인종하고 결혼하는 걸 반대했고 인종 분리하는 거, 세그리게이션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이름을 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캠퍼스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 패컬티들 시위를 벌이고 막 난리가 나서 결국 학교도 네이밍 프린시플스 커미션을 만들고요. 이 7,500명이 넘는 스태프진과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측은 위에 두 사람 이름을 포함해서 6개 이름을 빌딩에서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 대학 측도 결국에 와서는 궁극적으로 최고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런데 그 더 큰 문제가요. 미국 교육의 노예 제도와 또 그것과 연관된 정확한 역사가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교육에서 노예 제도, 노예가 있었다 이 정도지, 네. 제대로 디테일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이 사실 노예를 이렇게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미국 전체 역사에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었던 기간이 246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된 게 그래봐야 154년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미국 역사를 이렇게 보면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던 시기가 더 길죠. 네.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실려와서 버지니아 도착한 지가 벌써 400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노예로 물든 미국 역사, 그 어두운 면이 오늘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죠. 미국 내 많은 공립학교에서는 실제로 이 노예에 대한 이 정확하고 디테일을 배우고 있는 현실은 이 여전히 실패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요. 네.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끌려온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그냥 노동자, work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kers라고. 네. 실제로 이 손발이 체인에 묶인 채 끌려온 남자, 여자, 아이들 이런 표현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래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교실에서 배우는 어린이들이 어린애들은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잘못된 정보라든지 또 결함 있는 교육 방식이 정말 이 벌받아 마땅하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 이 인종차별, 편견, 또 일부만 누리는 특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미국을 부패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생각보다 지금 현재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노예제도가 지금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이게 옳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확하게 디테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자라든지 인권운동가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부터 바꿔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미국 역사의 어두운 면, 이 노예 제도는 너무나 거기에 연관된 많은 증거들이 줄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색깔별로 나눠져 있고, 흑백 간의 인컴 차이도 많고, 이런 예는 끝도 없는데, 한 예로 지금 오늘날도 형무소에 들어가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흑인 소년 중 3명 중 1명꼴 형무소를 간다고 하는데 백인은 17명 중 1명이니까 정말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하게 나죠. 근데 지금 미국 전체를 보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5천만 명이 넘는다는데 이런 정확한 제대로 가르치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20세기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에 대한 그 교과서가 수박 거달기처럼 슬쩍 넘어가는 게 투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냥 일부분으로 취급되면서 시간이 가면 차차 잊혀지겠지 하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학교를 다닐 때도 이런 그 노예 현실이 왜곡되게 가르쳐지고요. 이 더 잘된 일이 어떤 교과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프리카에서 이들을 데려온 것은 그들에게 더 잘된 일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에서 온 니그로들에게 문명화된 삶을 주면서
더 잘된 인생을 누리게 해주었다. 이런 것이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와,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를 겪은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 때문에 한국이 미개한 나라에서 어느 정도 깼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봤습니다. 예, 네. 이게 정말 역사가 지나가면서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이 덮어질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밝혀질 건 밝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이 걱정이죠. 더더구나 미국은 뭐 보면은 사실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가장 큰 원죄라 그러면은 이 미국의 뭡니까 이 땅에 있던 이 인디언들을 학살한 것, 원주민들, 네. 그다음에 이 흑백 관계 또 이제 흑인 노예 문제 이런 게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 그걸 자꾸 어느 정도 자꾸 이렇게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넷플릭스에서 JFK와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그 보면은 이제 그 뉴스 매체에 보도됐던 인터뷰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삽입해서 들려주는데 니그로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다큐멘터리 보면서 저 시대 때는 저 말을 저렇게 함부로 썼구나.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이런 문제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입니까? 그러게요. 정말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정말 사실 20세기 마지막 80년대 90년대 정도만 해도 많은 것들이 수정되고 교과서에서 삭제됐다고 해요. 그런데 삭제만 됐지 그걸 사실을 제대로 알리려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도 뭐 멀었다는 지적이고요. 네. 70년대 80년대만 거슬러 가봐도 우리가 그 배운 거라고는 예전에 그 명화 바람과 사라지다 뭐 그 영화에서 보는 노예 정도였습니다. 깊게 들어가게 배운 거 없지요. 그냥 앞에 말씀드린 대로 노예가 있었다 정도. 이 모두 근데 어떻게 보면 백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노예들의 그 컨디션이 어땠는지, 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일은 전혀 커버가 되지 않고, 그나마 디테일되게 처음 소개된 게 1977년 기억나시죠? 그 알렉스 헤일리의 루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TV 시리즈를 보고 네. 사실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보다 여기서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오늘날 노예 제도가 뭐 존재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의 여파라든지 인종 간 텐션은 지금도 느껴진다고 하는데 정말 시간이 가면서 나아져야겠죠. 근데 우리도 유색 인종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뭐 한 번씩 불리함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노예로 살아본 적은 없어서 흑인들이 겪은 것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이런 문제가 참 단기간에 뭐 어떻게 크게 고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그 흑인 노예에 대한 거는요. 우리는 거의 영화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그렇죠. 통해서. 저도 뿌리 그 아주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현실이 네, 저랬구나. 사실 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운송선에 타고 오면서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고 손이 묶여 있고 그런 장면이 아마 그때 그게 처음 나온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말이죠. 재밌는 게 아니죠. 어처구니 없는 게 그 루츠가 그렇게 상을 받으면서 에미상도 받고 뭐 그러면서 올라가서 상 받는 거는 다 백인들이라고요. 그렇죠. 네. 제작자들은 다 백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백인들이 다 벌었고 그때도. 그러게요. 네, 뭐 그러고 보면 그 루츠가 나온 것도 그럭저럭 뭐 40몇 년, 50년 가까워. 그럼요. 네. 그 왜 그 평등하되 분리한다. 흑백 분리 정책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학교도 백인 학교, 흑인 학교 있었고 그 흑백 분리 정책이요. 1970년대까지도 계속 됐던 지역이 있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1970년대도. 남부 쪽은 더 그랬겠죠. 네. 제가 80년도에 뉴올린스에 이제 일 때문에 출장을 갔었는데 예. 그때는 호텔 들어갈 때 이 포터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 항상 yes sir 뭐 우리 보고도 네. sir를 꼭 붙이고 예. 뭐 대단하죠. 뭐 그런 거 따지면은 뭐 네. 이 얘기가 정말 또 많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은 안 네.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